자, 부교공 문제풀이 1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이하진 않을 거고요. 중요한 것들, 풀이 방법이 좀 특이한 것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이제 어휘 문제죠. 1번 같은 경우에 일은 갑절이 나오고 보수는 반도 안 된다. 요건 이제 임금을 뜻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어휘 문제는 다른 단어로 바꿔서 매칭을 시켜 보시면은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공장의 시설 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요건 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밑에도 이제 다른 단어로 바꿔주시고 위에도 이제 이렇게 다른 단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거 이제 조금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바꾸면은 다른 단어로 바꿔서 풀면은 조금 더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매칭이 제대로 된 거는 이제 4번이 되겠죠.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윗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 보통 이제 시중에서 강사님들이 의사소통 능력에서 제목이나 핵심 내용 찾는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 처음과 끝만 보면은 된다. 이게 제일 빨리 푸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참 난감하죠. 글을 다 읽어볼 수도 없고 사실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제목이나 핵심 내용이라는 건 글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글의 종류를 두 개로 나누면 논설문하고 설명문으로 나눠요. 논설문의 목적은 뭐냐면요. 주장하기 위한 글이죠. 누군가를 설득하고 주장하기 위한 글입니다. 설득하기 위한 글. 그리고 설명문은 어떤 대상이나 물건이나 뭐 이런 거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론이나 이런 것들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글의 제목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논설은 글쓴이의 주장이 들어간 게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문은 그 대상, 설명하는 대상에 대해서 나오는 게 주제입니다. 제목이고.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 이 이제 글 같은 경우에는 논설문입니다. 뭐뭐 해야 된다. 무슨 과제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글쓴이의 주장이 제목이 되고 주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글을 쭉 읽어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노후화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 노후화 해결을 위해서는 자, 적극적인 예산 투자와 정책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노후화 해결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정책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요게 지금 뭐냐면 글쓴이의 주장이죠. 그래서 제목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듯 제목 문제는요. 처음과 끝에 그런 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제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풀 경우에는 저 같은 출제자 만나면은 함정에 걸려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일부러 처음과 끝에서 못 찾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 윗글의 내용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요거는 그냥 간단한 내용 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윗글의 내용과 비교만 해보셔도 되겠죠. 이거의 이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위의 내용에서 찾으시면은 여기 있네요. 자, 지금 승객들도 안전을 지켜야 된다. 근데 안전수칙을 알리는 홍보가 필요한 거지 교육이 필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 정기적인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요거는 잘못된 내용이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자, 바로 4번 가면요. 이제 우리가 싫어하는 수리 문제가 나옵니다. 요런 문제를 풀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요게 보고서와 같은 조건들이 나오거든요. 조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보통 조건이 한 개가 아니에요. 조건이 뭐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풀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문제를 풀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하나 걸러지고 여기서 하나 걸러지고 최종 두 개 남은 거에서 마지막에 조건 하나로 걸러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근데 의외로 어떤 경우가 많냐면요. 반대로 풀면은 더 빨리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풀었는데 그것밖에 안 남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문제가 마찬가지인 게 지금 보시면은 기계 관련 운영 지원 통계 건수가 매년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기계 관련이 요거죠. 요거 매년 증가하는 거는요. 요거 안 되죠? 자, 그다음 B 됩니다. 그다음 요거 안 되죠? 요거 안 되죠? 요거 안 됩니다. 여기서 안 되죠? 그러면 뭐밖에 없어요. B가 서면역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찾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한 방에.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풀 때 조건이 여러 개 나오면은 끝에서부터 적용해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은 합치게 되면은 뭐 그 2021년도죠. 2021년도 서면역이 B니까 열차 운행 지연 총 건수니까 요거 더하면 되죠, 요거? 2021년도 거 쭉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쭉 더해주면은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 자료를 해석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이런 문제를 풀 때 강조하는 부분은요. 연산해야 되는 게 있고 연산 안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런 거 최소 구하는 건 연산이 아니죠. 근데 요런 거 구하는 거. 와, 이 비율 퍼센테이지 구하는 거. 이거 미치죠. 이거 나누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친 연산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가 있는데 요 중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고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건 나누기죠. 그래서 이 나누기를 웬만하면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만 하고 만약에 연산이 필요 없다면 연산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이런 보기는 절대로 순서대로 확인하시는 거 아닙니다. 순서대로 확인하시지 마시고 조금 연산이 없는 것부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하시고 웬만하면은 곱하기 나누기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잘 확인해 보시면요. 정답은 4번입니다. 기계 운행 지연 건수는요. A역에 23건이고 그 다음에 C역의 교통경위는 24건입니다. 많다가 아니라 적다가 되겠죠. 자, 6번 갑니다. 6번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갑사원이 인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죠. NCS에서 문제라는 건 목표가 있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모듈형 설명 드릴 때도 21차 문제 해결 21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목표와 이상이 있으면 요거 갭 차이. 요게 이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부터 찾아야 되겠죠. 여기서 목표는 재무 건전성 회복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요것과 관련된 게 문제예요. 요걸 방해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지문에서 보면은 다른 것 보기들은 전부 다 재무 건전성에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인데 요거 실제로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지하철 이용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운임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즉 서비스나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지하철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러므로 재무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시설 만족도가 낮다 혹은 지하철 시설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은 전형적인 이제 자원관리 문제죠. 중요도와 긴급도를 가지고 푸는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문제인데 보통 여기서 그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주고요. 여기 있죠? 일평균 이용객이 많을수록 이 부산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지표잖아요. 그리고 긴급도. 자, 뭐가 급한가, 더 급한가, 요거 판단할 수 있는 게 특이사항하고 질환 점검 일자입니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최소 1개월에 한 번은 대차 정비를 해야 된대요. 그러므로 1개월이 넘었는지 보니까 1개월 넘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열차는 정비 시 1일 이내 정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 정비하는데 하루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갑이죠, 갑. 요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갑이 두 번째로 정비할 거니까 자, 요거 네 대가 갑이 정비해야 될 거고 세 번째 조건에서 특이 사항이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정비한다 했으니까 제일 먼저 얘 B2420은 먼저 정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그다음 뭘 정비해야 되느냐? 지금 얘네들은 5월 10일이 얘는 5월 25일, 얘는 5월 21일, 얘는 5월 23일까지만 정비를 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하루씩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갑은 요거 말고 없답니다. 노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순서로 하든지 간에 세 개 다 할 수 있고요. 이거는 긴급도가 뭐가 급하다고 할 수가 없죠. 맞죠? 날짜도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이 세 개 중에서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되냐면 중요도를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네, 얘죠, 얘. 왜?
이용객 수가 가장 많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요,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죠. 중요도와 긴급도를 가지고 기본 이제 모듈 문제 활용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열차 번호 체계 이거 전형적인 정보 문제입니다. 정보 문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열차 번호 이제 각 자릿수에 따라서 호선 결정되고 종류 결정되고 순번 결정되고 모델 번호 결정됩니다. 그래서 모델 두 종 맞죠? 번호가 이제 두 개니까 두 종일 거고 차량 순번이 똑같은 열차 있습니다. 순번 1, 2번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열차 있고 상행 열차 수가 하행 열차 수보다 많은 거 맞죠? 상행이 4대, 하행이 2대. 그 다음에 각 호선의 열차 수는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고속 열차 수와 일반 열차 수도 똑같죠. 세대식으로.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9번으로 넘어가면은 자, 요 문제는 문제에서 지문에 어디를 보라고 직접 지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부산교통공사가 공개할 이 자료가 보도된 뒤에요. 그러면 보통 이걸 어떤 글이 있으면 이 뒤에 뭘 할 겁니다 라는 거는 보통 제일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 뒤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뒤를 확인해 보면은 X4를 유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후 발표된 계획, 자, 우리가 위로 올라가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자, 발표된 계획이 있는데 이 발표된 계획들의 진행 사항을 지속해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 돼요. 그러니까 위에 어떤 계획이 있으면 이 계획이 잘 됐다. 그 다음에 다 했다. 혹은 지연되었다. 아니면 못했다. 취소됐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음 보도 자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 중에서 그것과 상관없는 건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1번이죠. 왜냐하면 이거 낚이기 쉽습니다. 대기업이나 외국의 첨단 기술 관련 전시장 주변에 지하철 내부에 와이파이를 강화하겠다. 자, 지원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얘들의 전시장을 구축을 해주는 건 아니겠죠. 이건 애초에 계획이 없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기사가 났다라는 것은 요 보도자료와는 상관없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10번 가겠습니다. 반가운 시차 문제죠. 제 이제 영상 중에서 시차 문제 푸는 영상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보시고 숨이 턱 막히신 분들은 꼭 그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차 문제 푸는 거 간단하죠. 지금 출발 언제 했습니까? 17일날 출발했어요. 17일날 오후 10시 30분.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24시간 기준으로 숫자를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출발해요. 그 다음에 운항 시간 12시간이니까 더해줍니다. 그리고 입국 과정 1시간이니까 1시간 더 더해주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샌프란시스코 시간으로 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호텔 도착 예상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시간이잖아요. 한국 시간이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샌프란시스코 시간을 한국 시간으로 바꿔야 되죠. 시차 누가 빠릅니까? 한국이 빠르니까 플러스. 그리고 총 시차는 몇 시간 차이? 17시간 차이. 플러스 17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면요. 제 시차 영상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17시간 그냥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주면요. 총 52시 30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48시간을 이제 빼주게 되면 이틀이 지나갔으니까 여기는 19일이 됩니다. 19일 4시 반에 도착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4시 반 차가 없어요. 지금 첫 차가 5시 반입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5시 반에 지하철 첫 차를 타고 호텔로 1시간 30분 동안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몇 시 도착입니까? 7시 도착입니다. 일자는 19일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시차 문제 푸는 방법 잘 모르신다면 제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시차 문제 푸는 영상이 있어요. 문제 해결 아마 19일차? 18일차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1번 가겠습니다. 11번 예산 편성인데 이게 전형적인 이제 예산 문제죠. 예산 활용 문제인데 간단합니다. 집행률. 자, 예산은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거냐? 집행률 100%에 가깝게 쓰는 겁니다. 예산이 100만 원이면은 100만 원 쓰는 게 잘 쓴 거고요. 예산이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쓴 게 잘 쓴 겁니다. 최대한 가깝게 써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율입니다. 율. 차액이 아닙니다. 차액이 아니라 퍼센테이지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차량 구매 예산이 위에서 주어진 게 385억이에요. 자, 여기 이제 1, 4번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노선 확장이 240억입니다. 자, 노선 확장 240억씩 배치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비 보수 예산 여기 있네요. 자, 여기가 166억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살펴보십시오. 얘는 도대체 요 오버, 한 10억 정도 오버됐어요. 뭐 자기 사재를 털었는지 오버된 거는 말이 안 되죠. 자,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노선 확장에 대해서 같은 건데 예산 집행률이 5번이 높기 때문에 2번도 날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이 이제 166분의 132 퍼센테이지 계산하면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385분이죠. 385분의 327. 그 다음에 요게 이제 240분의 그 다음에 216입니다. 자, 요거 이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계산하면 안 되고, 요게 전부 다 지금 거의 뭐 90%, 80% 가까운 거잖아요. 차이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차이를 계산해 보면은, 얘는 얼마가 차이가 나냐면, 24 정도가 차이 나죠? 그러니까 한 10%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얘 90%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계산이 되겠죠. 계산을 해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전체 1에 가까운, 100%에 가까우면은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약식으로.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 차이 나죠? 66에서 32 빼는 거니까 34 정도 차이 나나요? 음. 그러면 요게 지금 한 20% 정도 빠진 거죠, 맞죠? 보기로 볼 때 한 20% 정도 빠진 겁니다. 16이 1%잖아요. 자, 그 다음에 16이 10%죠. 16이 10%니까 한 20% 정도 빠진 겁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많이 빠졌죠? 딱 보기에도 얘는 10%는 무조건 넘어 보입니다. 10% 빠지려면 38이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38은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만 해 보더라도 이거는 누가 5번이 집행률이 가장 높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갑니다. 뭐 요거는 풀이할 필요도 없죠. 줄바꿈 단축키 뭡니까? 줄바꿈 단축키는 Alt Enter입니다. 자, 요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 13번과 14번 가겠습니다. 13번 같은 경우에 자, 위 기사를 잘못 이해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 요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요 부분이 틀렸습니다. 요것도 내용 일치 문제죠? 여기 있죠? 엘리베이터를 실시간 관리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어떤 엘리베이터? 장애인 엘리베이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모든 엘리베이터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갑니다. 14번 가면요. 이것도 내용일치 문제를 조금 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윗글을 통해서 옳은 안내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틀린 거는 요거는 맞죠? 기억은 역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어려움을 느끼실 경우 역사무소에 자, 문의하세요. 라고 있죠. 요게 기억이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자, 별도의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잘 읽어보신 분들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휠체어 이용 시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 제공하고 있죠. 그러면 니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보호자도 무료 승차가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자, 장애인 보호자도 특정 조건에 따라서 무료 승차가 가능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디귿 안내도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인데 안내경과 함께 타도 됩니까? 자, 요거 안내경 탑승 허용 교육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내경 탑승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리을이 옳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못 제공된 정보만 고르면요. 니은 디귿이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간단한 계산 문제죠. 제가 이제 식을 가져왔습니다. 요거 하나 없어져야 돼요. 자, 20% 상승, 20% 상승, 20% 상승.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약식 계산을 하기보다는 이게 끝자리가 다 지금 똑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보기가. 그래서 약식 계산하는데 끝자리 똑같이 나오면 낭패입니다. 너무 이제 수치가 작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그냥 20%씩 올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바로바로 계산되잖아요. 2,500에 20%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3,000하고 3,000에 20%면은 바로 600. 그 다음에 3,600에
다가 20%라면은 720이죠. 그래서 4320이 나오고 여기다가 3을 곱해주게 되면은 6, 9, 12 요렇게 되죠. 129만 6천 원이 나옵니다. 바로 나오죠.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끝자리가 똑같기 때문에 약식 연산하지 마시고 그냥 푸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고요. 자, 사실 이거 16번 같은 경우에도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죠. 응시자를 우리가 구하는 거고 남성 응시 인원 이거 비율이 나오죠. 7대 3입니다. 그러면 남성 응시 인원은 무조건 7의 배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7의 배수를 갖다가 일단 보기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근데 7의 배수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7의 배수는 2번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계산 안 해보더라도 2번이 정답인데 이렇게 제가 굳이 만약에 식을 써서 푸는 방법을 아시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식이 여기 있습니다. 요걸 이제 보시고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풀리시면. 자, 바로 17번 넘어가겠습니다. 17번은 그냥 이제 피셋형 문제고 자료 해석 문제이기 때문에 풀이를 굳이 깊게 딥하게 하진 않을 겁니다. 자, 근데 요런 문제 풀 때 요령이 있습니다. 요거 순위 문제죠, 순위 문제. 순위 문제는 어떻게 푸시냐면 일단 보기를 보십니다. 보기를 보시면은 이게 처음에 이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게 A가 먼저인지 B가 먼저인지를 갖다 A가 먼저인지 D가 먼저인지를 좀 파악해 보면은 정답 골라내기 쉽겠죠. 그러면 비교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요 위아래로 배점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순위끼리 소거를 해버리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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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3위, 3위, 그 다음에 2위, 2위. 자, 요렇게요. 그러면은 얘가 1위고 얘가 3위죠, 맞죠? 이런 식으로 바로 비교가 됩니다. 자, 밑에 것도 해볼게요.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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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2위, 2위, 3위, 3위, 그 다음에 3위, 2위. 지금 보시면은 밑에 창의성은 이제 D가 앞서고 그 다음에 적합성은 A가 앞서죠, 맞죠? 근데 보면은 창의성보다 적합성이 더 순위가 더 높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그 순위 차이가 지금 보시면은 이게 1위하고 3위 차이죠. 두 계단 차이고 4점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요거 보시면은 순위 차이가 하나밖에 안 나니까 2점 차이죠. 누가 이겼습니까? A가 이겼겠죠. 그래서 A가 나중에 나오는 보기들은 무조건 다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악해 볼게 A보다 D라는 건 알겠는데 BC 순위 파악하면 되겠죠? BC 순위 파악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4위, 4위 끊고 3위, 3위 끊고 2위, 2위 끊고 자, 이렇게 얘는 2, 5위, 얘는 4, 4위. 그러면은 얘가 24, 24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몇이죠? 5위면은 20이고 얘는 28입니다. 자, 누가 더 높죠? 얘가 이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해보면 되겠죠? 밑에 것도 4, 4, 지금 보면은 2, 2. 근데 나머지 순위를 보니까 얘 4, 4, 4, 3, 1, 3입니다. 무조건 P가 더 앞서죠. 그래서 E는 마지막 거 고정이고 B가 먼저 나오고 A가 먼저 나오는 걸 고르면 정답이 1번이 되겠죠. 요거 일일이 여러분들이 순위를 가지고 막 이걸 하세요. 순위를 가지고 막 점수 계산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한번 풀어보면요. 18번 같은 경우에는 자, 전형적인 인적 자원 배치 문제죠. 인적 자원 배치는 이렇게 하죠. 수요에 따라서 배치하고 그 다음에 능력이 되고요. 능력이 되면은 배치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흥미까지 고려하는 요 순서대로 이제 고려를 합니다. 요게 이제 NCS에서 인적 자원을 배치하는 방법이죠. 수요가 있는 곳에 배치를 하고 수요가 있으면 능력을 고려해서 배치하고 능력이 돼야 배치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능력이 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그 중에서 흥미가 있는 사람을 지동적으로 배치한다. 요게 이제 푸는 방법인데 NCS에서는 요 순으로 반영을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풀 때는 반대로 푸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마지막에 정답을 가르는 거는 희망, 흥미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요런 문제를 접근하실 때 어떻게 푸시는 게 좋냐면 먼저 요거 흥미가 맞는 애들 중에서 능력이 되는 애들이 있으면 걔를 갖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영직 밑에 3명 있죠?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뭐 소프트웨어하고 보안 시스템하고 IT 시스템 관리하고 요거에 대한 지식과 기술 그러니까 학과나 자격증이 맞는 애를 보면은 학과는 다 안 맞아요. 근데 자격증 얘 안 맞고 얘 안 맞는데 얘는 자격증이 맞잖아요.
PC 정비사 되고 파이썬 프로그램 활용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누가 되고 안 되고를 막 이렇게 고려하는 것보다 먼저 흥미가 맞는 애들 중에서 능력이 되는 애를 찾는 게 이런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 19번입니다. 19번 같은 경우에 요게 이제 정보 문제죠. 뭐 정적 정보하고 동적 정보 이렇게 해가지고 모듈형으로 많이 나오는데 뭐 간단합니다. 동적 정보는 시시각각 계속 정보가 들어오고 변하는 걸 갖다 얘기하는 거고 정적 정보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정적 정보가 뭐냐면 규정이나 아니면은 뭐 법령 같은 것들이 보통은 다 정적 정보고요. 그 다음에 동적 정보가 정적 정보가 되려면 뭐 보고서 뭐 몇 달 평균치, 지난 몇 달, 지난해는 보통 이게 붙어요. 지난 몇 달간.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공기질 이런 거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대기 시간도 이거 시시각각 변합니다. 승객 수가 계속 변하니까요. 그 다음에 열차 도착 시간도 도착표에 그 시간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은 딱 그 몇 초까지 맞춰서 도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청결 상태는 뭐 비 오면 난리 납니다. 이거 계속 시시각각 변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찾을 때는 규정이나 아니면 뭐 지난 평균치 보고서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 된다는 거. 자, 20번 갑니다. 20번 보시면요. 자, 이것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거 비교가 들어가면은 등급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소급법으로 이제 뭐 SS끼리, AA끼리 이렇게 보고 비교하시는 게 좋겠죠. 나중에 이제 뭐 최종 입찰사 같은 거 갖다 구할 때. 그래서 20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천억하고 4천억이 매출이 똑같으면은 평가 결과가 같다. 이게 옳죠. 지금 보시면은 평가 기준이 4천억 이상이면은 S등급이기 때문에 여기 5천억과 4천억이면은 평가 결과가 같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20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4번이고요. 자, 21번은 사실은 이런 거는 안 푸는 게 좋긴 합니다. 이거 틀린 부분 다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고맙게도 1번에 정답이 있죠. 매출액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 자, 지금 보시면 정이 있죠, 정? 정이 매출액이 2천억이 안 됩니다. 그럼 2천억이 안 되면은 지금 C등급을 받아야 되죠. 근데 정이 매출액에서 B등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찾기 힘들죠, 요런 거는. 그래서 나중에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시간 남으면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 선정 회사는 어디인가? 요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 더하지 마시고 소급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보면은 얘랑 얘랑 아닌 것 같아요. 맞죠? 얘랑 얘랑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얘가 될 건데 이렇게 이제 제거를 해보는 거죠. 제거를 해보고 아니면 이제 마이너스 되는 점수들 얘는 0.0점 마이너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량 평가가 C등급일 때는 몇 점이죠? 6점 깎이죠. 6점. 그래서 이제 요거 계획의 구체성부터는 이제 등급당 2점씩 깎이는 겁니다. 이 한 등급 차이다. 그래서 이걸 빼주는 거죠. 그래서 뭐 6점, 6점 깎인다. 그래서 얘는 총 12점 깎였다. 근데 요 위에 걸 보면은 지금 이제 요거 10점 차입니다. 10점 차이. 요거 10점 깎였죠, 벌써. 벌써 10점 깎인 거고, 10점이 아니죠. 얘 20점이네요, 20점. 20점 깎였고, 얘도 벌써 20점 깎였고요. 얘는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봤을 때 무조건 이거는 다 계산 안 해보더라도 을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을 정답. 자, 그 다음에 23번도 필세탁 문제니까 굳이 길게 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5번이죠, 5번. 인턴 사원 1명을 제외하면은 모두 평균에 비해 업무 이해도가 높다. 요거 비교하는 거죠, 요거 두 개. 그래서 A 빼고는 지금 보시면은 업무 이해도가 평균보다 다 높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24번 많이 낚이셨을 건데 인적 자원 관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번은 수요만 가지고 이제 채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말이 안 되죠. 수요를 다 채우지도 않고도 기관 운영을 잘 해왔다. 이거 뭐 가스라이팅도 아니고, 요건 절대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평균 점수를 갖다가 20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건 무슨 기준으로 잡는 겁니까? 뭐 능력 중심으로 본 거 맞겠죠, 맞죠? 이것도 세모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이 인턴만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사실 이게 3번이 정답이 되면 4번도 같이 정답이 돼야 돼요. 왜? 둘 다 능력을 가지고 채용을 하는 거니까요. 제일 우선시 돼야 될 건 뭐냐면요. 5번이에요, 5번. 기존에 있던 인력 조정을 한 뒤에 수요. 항상 이제 수요부터 조정을 한 다음에 수요 이제 맞춰놓고 그 다음에 능력으로 채용하고 마지막으로 흥미 고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보통 정답은 수요부터 조절한다 혹은 요 세 개를 다 고려한다가 보통 이런 거 올바른 인적 관리에서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 정규직이 전환되는 인턴은 누구인가? 요거 조건만 딱 해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굳이 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표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갑니다. 자, 26번. 요것도 이제 위에 정보를 보고 그냥 푸는 문제입니다. 정보 청구 공개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요건데, 여기 보시면은 판매 목적이면은, 요거는 제외됩니다. 요것만 보면 되죠.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판매센터에 등록된 애가 있습니다. 얘는 그 청구 대상이 아니겠죠. 이미 팔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7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뭐,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한다. 작성 방안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는 거의 뭐, 요 위에 보기를 안 봐도 풀리는 게 많습니다. 자, 모듈형에서 많이 나오는 보고서 작성 시 주의 상황이 요겁니다. 지금 보면은 반복 금지죠. 내용 중복을 좀 피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 2번은 안 되고요. 반복적으로 노출시킨다. 아니죠. 그 다음에 진행 과정과 핵심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성과 좋은 것만 골라 쓰겠다, 잘 보이겠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일정한 형식 안에서 작성해야 된다, 정형화된 틀이 있다, 요 틀에 맞춰서 작성해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형식 쓰는 거 말이 안 되고 출처를 갖다가 이 생략한다라고 했는데 참고 자료는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X고 맞는 거는 이거밖에 없겠죠. 보통 뭐 표를 사용한다, 가독성을 높인다 이런 게 정답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주 활용되는 모듈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입니다. 28번 보시면요. 이것도 굳이 다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리 문제긴 하지만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요 네 개 중에서 맞는 걸 이제 평가하는 거죠. 이제 옳은 것만 고르는 건데 지금 실거래가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총 보상비가 2배 된다. 그러면 요게 보상 배율이 2배가 돼야 돼요. 근데 아무리 눈 씻고 쳐다보더라도 이게 2배가 될 리는 없겠죠. 더 적은 것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누가 봐도 틀린 거고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보상비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은 대지다. 요것도 계산해 볼 필요가 없는 게 자, 요거 다 곱하기식이죠. 요거 곱하기 배율을 하는 거니까 지금 뭘 비교해야 되냐면 일단 실거래가 기준으로 변경했을 때 이 감정가가 오르려고 하면은 배율이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배율이 오른 게 뭐가 있냐면 대지랑 그 다음에 임야랑 그 다음에 참고밖에 없습니다. 근데 임야는 너무 찔끔하죠. 그래서 볼 때 배율이 많이 오른 걸 보면은 자 얘가 지금 한 1점 이제 0.9 정도 올랐죠. 0.9 정도 올랐고 얘가 지금 1.7 정도 올랐습니다. 그럼 배율은 한 2배 정도 오른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요거 계산이죠, 계산. 계산. 이게 70 곱하기 자 13이니까 37, 21에 17은 즉 요거 곱하기 0.9가 오른 겁니다. 0.9. 요게 오른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밑에 거는 66, 36. 자, 요거 곱하기 1.7입니다. 요거는 2배 차이 나는데 요건 거의 3배 차이 나죠. 요거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큰 값이 나오는 거 뭡니까? 대지가 큰 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지금 니은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상 배율이 실거래가다. 그러면 용지 구입비가 차지하는 게 임야가 창고보다 크다. 임야하고 창고하고 비교해야 돼요. 지금 기준은 뭐죠? 실거래가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게 아무리 봐도 요거가 앞에 거 숫자만 계산해도 55, 요거 36입니다. 근데 이 지가도 얘가 더 높고 실거래가 이렇게 배율도 얘가 더 높죠. 그러니까 임야가 창고보다 더 큰 거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겠죠. 자,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에 요거는 단순 비교만 해보더라도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자,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29번, 30번도 굳이 뭐 풀이할 필요는 없는 내용이죠. 뭐 갑 이제 국산이니까 K 거고 이거 P 들어가야 되고 맨 마지막에 검은색이니까 맨 마지막 코드는 B의 릴레이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30번 같은 경우에 요거 보고 틀린 내용 찾는 거죠. 그래서 뭐 특이사항이 이런 거죠. 5번 앞서 말한 제품과 동일한 조건의 제품 중 생산 라인에서 첫 번째로 생산된 제품이다. 여기 보시면은 생산된 순서대로 번호가 붙으니까 요거 1번 맞죠? 나머지는 다 확인해 보시면 색깔만 틀렸습니다. 이게 은색이 정답이죠. 지금 보시면은 은색이 아니라 핑크죠. 핑크 이거. 위에 표를 확인해 보시면 PI는 PI. 자, 여기 있네요. 핑크색이 되죠. 색깔이 틀렸습니다. 자, 31번 갑니다. 자, 31번 같은 경우에 요것도 이제 뭐 표만 보면 그래프만 보면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죠. 뭐 특이할 만한 건 반등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반등은 주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 V자죠, V자. 그래서 1호선의 반등 구간, 딱 요 구간이죠. 아름답게 V자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3호선 같은 경우에 지속해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한번 꺾였죠, 맞죠? 그래서 반등 구간이 있는 거고요. 1번이 정답이고. 자, 그 다음 32번 갑니다. 이게 의사소통 문제 이고요. 문서 작성 문제죠. 요거 보고 요거 작성하라는 건데 요런 데서 보통 틀리는 게 요 괄호에 있는 거랑 요 내용들이 틀리거나 아니면 이제 합계 같은 게 틀리거나 그 합계가 틀리면 이제 수리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문서 작성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퍼센테이지나 만명 요 단위를 잘 보시면은 다른 건 틀린 게 없습니다. 요게 틀렸죠. 요게 지금 승객 증가량인데 사실 요거 0.5%는 퍼센테이지 올랐다는 거죠. 증감량을 표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0만 명 증가했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10만 명 증가했잖아요. 무임승차. 그럼 여기서는 감소가 나와야 되겠죠. 마이너스 몇만 명 감소가 380만 명 정도네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80이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정답은 5번이죠. 자, 33번 갑니다. 자, 33번 공문서 규칙이 딱 나와 있어요. NCS 이 규칙에 그 가이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알고 계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개선안 보면요. 이게 맞냐 틀리냐인데 옳은 것만 고르는 거죠. 옳은 것만 고르는 건데 로고가 밋밋해 보인다. 영문이 들어간 로고로 고쳐야겠어. 미친 거죠. 자, 이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공문은 한 장에 담아내는 게 원칙이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 계속 삭제하고 마무리해서 끝자로 마무리해야 된다. 맞죠? 한 장에 담아내는 게 원칙입니다. 끝자로 마무리하고요. 자, 그래서 니은은 맞는 내용이고 디귿 상세하게 붙인 파일 및 홍보를 어떻게 해달라는 내용이 없다. 그렇죠. 지금 홍보 협조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 상세 내용이 나와야 되죠. 도대체 어떻게 홍보를 해달라는 겁니까? 뭐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라는 건지 포스터를 붙이라는 건지 포스터를 뜩 주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게 내용이 없죠, 맞죠? 그래서 보통 공문에는 이 포스터를 바탕으로 해서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 게시판에 부착을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내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디귿이고 그 다음에 요거 자주 활용되는데 보통 날짜 뒤에 괄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죠. 여기서 요게 없어져야 된다 소리죠. 그래서 요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맞는 내용이라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34번 갑니다. 34번도 뭐 그냥 해석하는 문제죠. 보통 이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하면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다른 문제를 풀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이렇게 풀마가 똑같으면 상승할 때 상승하는 거고 하강할 때 하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딱 보시면 요 부호만 보시더라도 요게 비례입니다. 비례 관계는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래서 34번 같은 경우에는 단순 비교만 해봤을 때 요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뭐 흑자이다, 적자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하게 수치 확인하는 거는 수치를 확인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빨리 확인하시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 들어가는 거는 나중에 확인하시고 이런 이제 습관이 좀 필요합니다. 35번 같은 경우에는 비례관계 아까 맞았죠, 맞죠? 비례관계 맞았고 그러니까 정답이 1번이 되는 거겠죠. 자, 반등 구간이라고 하면은 그래프상에서 요거였으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위에 보시면은 없죠. 반등 구간, 반등 구간, 반락 구간은 부호로 이렇게 확인합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맞풀이면은 반등, 풀마면은 반락이 되겠죠. 자, 요거 뭐 영업이익이 높아질수록 이용객 수는 감소한다. 이게 반비례라는 얘기죠. 반비례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받는 구간 역시 없고, 그 다음에 이용 고객이 많아질수록 영업이익은 감소한다. 이것도 반비례란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36번, 37번, 38번 푸실 때는 여러분들이 긴장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어떻게 할 겁니까? 요거 전체 다 수량 확인하기 힘들죠? 요런 거 볼 때는 무조건 차이를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헤어밴드하고 머리띠 정도 개수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처음 거 이제 수량 차이가 있죠? 요것만 확인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량만 딱딱딱 이제 위에 표에서 확인해 보시면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1번이 정답이고, 자, 그 다음에 단체복 구매 예산이에요. 단체복 구매 예산이 이제, 자, 이게, 구매 예산이 남는 예산이죠. 그러니까 20만 원에서 쓴 이제 만큼 빼야 됩니다. 근데 이거 다 빼면 죽습니다. 이거 언제 계산합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끝자리. 자, 남자는 852입니다. 852. 분홍이 852가 되는 거예요. 자, 852. 개수가, 그 가격이, 끝자리가. 그 다음에 자, 여자는 208이 됩니다. 208. 끝자리가 208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벌수가 있겠죠? 벌수 요렇게 되죠? 1번이 정답이었으니까 576이죠. 576. 자, 576이고 여자는 지금 958입니다. 958. 그러면 요거만 계산해봐도 100원 단위가 나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는 아시겠죠? 지금 보시면 100원 단위가 보기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85, 40, 끝자리 0. 그 다음에 57, 35, 끝자리 5, 26, 12, 끝자리 2, 29, 18, 끝자리 8. 그 다음에 0, 5, 끝자리 0. 그 다음에 88, 64, 끝자리 4입니다. 그래서 끝자리 깨알지 더하면 요거 두 개 더하면 2.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더하면은 7이죠. 그러면은 끝자리가 9입니다. 근데 9가 답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20만 원에서 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900원을 빼면은 100원짜리는 100원이 남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요거 다 계산하시면은 죽습니다. 시험을 포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8번 같은 경우에는 안 푸는 걸 추천드리는 문제죠. 요걸 이제 계산하려고 하면은 전체 구매가 일단 구해야 됩니다. 거기서 10%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체 구매가액에서 10%, 15%. 그 다음에 요거 두 개가 그나마 구하기는 쉽죠. 왜냐하면 L 사이즈 3벌 가격에 S 한 사이즈 한 벌이 무료니까 그 가격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계산하면요. 이게 19,550원 나오고 이게 12,800원. 이게 14,400원 나오고요. 마지막 게 이제 19,335원 나옵니다. 이건 약식 계산으로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문제를 빨리 풀어서 시간이 남는다. 나는 집에 갈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럴 때 건드리는 문제가 이런 계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할인 제도상 가장 유리한 건요. 계산해 보면은 가장 할인액이 커야 되죠. 그러니까 1번입니다. 가끔 넉넉고 있다가 이런 경우 있어요. 실컷 계산해 놓고 요거 고릅니다. 더 적다고. 이러면 안 되겠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39번 갑니다. 자, 요거는 실제로 이제, 많이 활용됐던 문제죠.
지금 갑대리가 검색도 중 1호선과 2호선 기사를 동시에 검색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and 쓰면 안 되겠죠? and 쓰면 두 개 다 있는 기사만 검색이 됩니다. 누락 없이 두 단어 중 한 단어만 포함되거나 다 포함되는 걸 검색하려면 OR을 써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오, 벌써 40번입니다. 자, 40번. 보통 이런 거 이제 상충으로 많이 푸시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런 보기에서 서로 상충되는 걸 찾아가지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풀기도 하죠. 그렇게 상충으로 푸실 수 있는 부분은 푸시고요. 나 그거 잘 안 된다 하시면은 쉽게 풀 수 있는 게 제가 이런 문제 예전에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당직 근무서는 이제 순서 배열인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어떻게 푸는지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 자, 각 주차에 이제 당직을 서겠죠? 그러면은 요 중에서 진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전철이 진실말 말한답니다. 그러면 장전철이 말한 것만 고정값이에요. 장전철이 김노포가 셋째 주에 근무를 선답니다. 저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나머지 애들 거를 갖다가 말을 들어봐야 되겠죠. 김, 이, 박, 최.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김이 뭐라고 하냐면 장전철은 첫 번째 주 근무를 선답니다. 장이 첫 번째고요. 최대전은 홀수. 근데 이거 확정이죠. 장전철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나머지 홀수는 최대전은 자 5주차 근무입니다. 그래서 김노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심평은 나는 둘째 주랍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주에 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박호포 나는 짝수주에 근무를 서고 다음 주에 이제 누가 근무를 서나 최대저입니다. 근데 다음 주에 최대저가 근무를 섬으로 박호포가 2주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3주 차에는 김노포가 서게 되니까요. 장전철의 말이 진실이니까. 그러므로 지금 박호포는 여기가 되는 거고 여기 아니죠. 자, 박호표는 여기가 아니라 자, 박이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되고 최대저가 5주차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장전철이 최대저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마지막 주가 아니랍니다. 그러면 최는 요렇게 되겠죠. 그냥 각자 한 말들을 경우의 수를 정리한 것뿐입니다. 여기서 진실인 건 요거밖에 없어요. 요 뒤에 건 모른단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예전에 이런 유형 풀어드릴 때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파악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2개 이상의 힌트가 필요해요. 실제로는 3개가 필요하죠, 맞죠? 나는 A형이야. 그리고 너는 A형이야. 저 사람은 B형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같은 사람을 두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A형이 2표니까 A형의 가능성이 높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힌트가 2개에서 3개가 돼야지 진실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는 힌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진실 파악을 못하니까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고 지금 힌트가 3개 이상 나오는 건 최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다?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거짓말을 해야 되죠? 얘가 거짓말해야 됩니다. 얘가 거짓말이고 지금 김이랑 박이 한 말이 진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5주차는 최가 되는 거고 1주차는 장, 그 다음에 4주차는 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마지막 주에 당직 근무를 서는 사람이니까 최대저가 정답이 되겠죠. 자, 요거 푸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문제 해결 문제 중에서 순서 배열이 있을 겁니다. 배열 배치 문제 그 유형 영상 보시면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41번 엑셀 문제니까 굳이 요거는 풀이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화면 보여드릴게요. 라운드는 반올림이고 이 트렁크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사죠, 절사. 그래서 요거 보시고 한번 정답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42번 같은 경우에 요거 엑셀이죠, 엑셀. 요것도 엑셀입니다. 8만원 초과했을 때 초과한다는 거에서 바로 5번 날리면 됩니다. 같거나 뭐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매출액의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 매출액의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니까 C가 되겠죠. 그래서 B2셀 걸고 있는 거 다 날리면 됩니다. 그래서 C2가 8만 원이 넘을 때
요 8만 원이 넘으면은 올해 가격에 10% 인상한 가격이 돼야 되니까 지금 보시면요. 이게 원래 가격이거든요. 원래 가격에 인상 가격을 더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그냥 가격이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43번 갑니다. 43번 전형적인 이제 접속사 문제죠. 그래서 아마 따라서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헷갈렸던 게 또한이나 게다가일 텐데, 자, 또한하고 게다가가 많이 헷갈리는 게, 뭐 그냥 이어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은 뭐냐면요. 비슷한 내용을 추가할 때 이어주는 거고요. 게다가는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이거나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의 결이 똑같으면요. 결이 비슷하면은 또한을 쓰는 거고, 내용이 조금 전환되거나 완전히 다른 내용을 추가적으로 내용을 덧붙일 때는 게다가를 붙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엑스포 동안에 이제 지하철이 왜 중요한지 같은 맥락의 글을 지금 덧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한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게다가와 또한은 차이는 정확하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자, 요것도 그냥 내용 일치 문제죠. 그냥 필세형 문제죠. 그래서 요것도 굳이 이제 풀이를 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내용만 확인하는 거고 정답은 5번이었죠. 자, 45번입니다. 45번 같은 경우에 요거 대소관계 하는 건데 제일 빨리 푸는 방법은 제일 많이 나오는 요놈. 이런 문제 풀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제일 많이 나오는 놈을 갖다가 중심으로 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정확하게 5일간 평균 근무 시간이 10시간이니까 50시간 근무죠. 그래서 얘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A와 C의 근무 시간이 같으니까 A가 똑같다라고 판명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D는 제일 많으니까 넘사벽. 그 다음에 E가 C보다 총 근무 시간, 요거 잘 봐야 되죠. 총 근무 시간이 2시간 적다. 그러니까 E는 더 작으면서 48시간 근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요거죠. B는 A보다 평균 근무 시간이 1시간 적다. 자, B가 총 근무 시간이 아니죠. 평균 근무 시간. 그럼 하루에 1시간씩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시간이 짧은 거니까 45시간 근무입니다. 그러므로 5일간 총 근무 시간이 가장 적은 직원은 B가 되겠죠. 자, 46번입니다. 이 자료 양을 보면요. 뭐 15일치 이렇게 나오면은 웬만하면은 나중에 푸는 게 낫습니다. 전부 확인해 보는 것보다는요. 보기를 조금 소거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기억 확인해 보고 기억이 이제 옳고 그름에 따라서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보면은 기억이 맞잖아요. 기억이 맞으니까 기억이 없는 걸 제거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요. 요 4개가 아니라 3개 정도. 여러분들이 꼭 다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3개 정도만 확인해 보면은 정답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X고 이게 O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옳은 것만 고른 거잖아요. 옳은 것만 고르는 거니까 기억 디귿이 정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리을은 아예 확인을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이 가능합니다. 이런 게 나오면 요 4개 중에서 빠르게 위에서 어떤 게 좀 파악하기 쉬운 건지 그래서 그것부터 확인하는 전략. 그러면 보통 2개나 3개 정도 확인하면은 정답이 골라지겠죠. 우리는 이 자료를 정확하게 판독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정답을 맞춰서 합격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확인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겠죠. 자, 47번. 요거 제 영상 보신 분이라면 마주보는 테이블 영상 보신 분이라면 금방 푸실 겁니다. 자, 요거 바로 고정값 찾을 수 있죠. 마주보는 테이블에서는 왼쪽에 책상이 없다, 오른쪽에 책상이 없다가 고정값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 후보 위치가 여기랑 여기죠. 왼쪽에 책상이 없으면 아무 때나 고정을 시키면 되죠. 그리고 요걸 바탕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F와 연관된 게 F와 D는 같은 줄에 있고 사이에 하나의 책상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D가 여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보면은 자, H의 책상은 E와 같은 줄에 있으면 D의 책상과 정면으로 마주보는 책상이 옆에 있다. 그러면 H는 여기 아니면 여기가 됩니다. 근데 H는 좌우에 책상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H의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C의 책상은 H의 책상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C 여기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E는 D의 책상과 마주하는 책상과 이웃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웃하는 자리가 두 자리지만 H 자리가 확정되었으므로 E는 여기가 들어오게 되겠죠. 여기. 그 다음에 G가 E와 같은 줄에 있고 양옆에 다른 책상이 한쪽에 책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G가 E랑 같은 데 있는데 한쪽에 책상이 없으려면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힌트를 다 썼는데 고정이 안 되는 게 뭐죠? A하고 B입니다. 그래서 A하고 B는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요. 3번이 항상 옳은 게 아니죠. 3번은 지금 A의 위치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고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지만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마주보는 책상 문제에서는 왼쪽에 책상이 없다, 오른쪽에 책상이 없다가 고정값이다. 그래서 여기나 여기 고정시키고 문제 풀면 된다. 요거죠. 자, 이런 문제 더 풀어보시고 싶으시면 제 영상 있죠? 문제 해결제 자리 배치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블로그에도 문제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48번 그냥 주는 문제죠. 업무 처리가 부적절한 거. 자, 요거 이제 그 자원관리죠. 자원관리, 물품관리 능력인데 보통 이제 물건을 보관을 할 때 모듈이 있죠. 규칙이 뭐였냐면 이제 용도와 빈도,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비슷한 것끼리 묶고 그 다음에 사용 빈도가 많은 거는 앞쪽에 많지 않은 곳은 많지 않은 이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다가 물품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얼음은 냉장고에 뭐 이런 식으로 가죽은 습기가 없는 곳에 요런 세 가지를 다 고려해서 보관하는 게 이제 물품 관리의 기본 모듈이죠. 근데 그걸 안 하는 애가 있습니다. 뭐 1, 2번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죠. 환풍구 청소 작업 뭐 맨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횟수가 적으면은 횟수가 이제 적을 때는 이제 임대로 하고 많으면 구매로 하고 요게 이제 합리적인 거죠. 그리고 훼손된 장비가 없는지 확인하는 건 뻔한 건데 3번이 정답이죠. 같은 날 배송된 다른 물품들과 함께 비품 창고에 적재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용도와 빈도와 특성에 따라서 분류해서 보관하는 게 NCS에서 말하는 보관 방법이죠. 자, 요거 뭐 RFID 이제 부착하는 거는 물품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용도에 따른 분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문제 남았네요. 아이고, 힘듭니다. 50문제 빠른 시간 안에 하려고 하니까. 49번입니다. 49번. 요거 이제 뭐랑 헷갈리시냐면 무결성이랑 일관성 헷갈리셨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파일이 두 개가 있다. 근데 내용이 다르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뭐가 원본인지 모르는 상황. 요거는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죠. 무결성은 뭐냐면, 똑같긴 해요. 근데 파일이 두 개가 아니라, 요런 거 있죠. 의료보험 기록. A 병원이 있고 B 병원이 있어요. 근데 이 C라는 사람에 대한 의료보험 기록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A하고 B가 잘못된 걸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A 병원도 입력할 수 있고 B 병원도 입력할 수 있잖아요. 이 C가 두 병원 다 같다면은. 그래서 A 병원이 정보를 잘못 입력하게 되면 C에 대한 정보를 잘못 입력하게 되면 B는 그 정보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입력자가 많아서 그 데이터를 다루고 입력할 수 있는 이제 사용권자가 많아가지고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은 여러 사람이 그걸 활용하게 된다. 요게 이제 무결성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마지막 문제. 요거는 이제 간단한 이제 워밍업 수준의 그 고정값 문제죠. 이런 거 푸실 때 반드시 확인하실 거는 확정되는 확정값을 갖다가 먼저 찾는다. 비읍이 확정값이죠. 그래서 목요일은 무조건 사용해야 되고 자 여기서 월, 화, 수, 목, 금이 있으면은 목요일은 무조건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과 관련된 것부터 보면 되죠. 목요일날 사용해야 되는데 월요일날 사용하면 목요일날 사용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월요일 휴가 못 가죠. 자, 그 다음에 월요일, 목요일 걸린 걸 보면은 월요일에도 휴가를 사용해야 된다. 언제 쓰면 화요일에. 그러니까 화요일도 못 쓰죠. 언제 가라는 건지.
자, 그 다음에 수요일날 휴가를 가면은 금요일도 가야 된다. 그러면 수요일과 금요일은 한 세트입니다. 근데 금요일은 업무가 많아서 휴가 사용 못 한대요. 그러니까 수요일도 못 가죠. 결국 얘는 하루밖에 못 갑니다. 여기서 1일 이상 휴가를 쓸 때 연달아 써야 된다는 조건이 있지만 이건 함정인 거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50문제 다 풀어보셨죠?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